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일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현재 주말간의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락하지 않는 게 참 다행이다라고 봐야 할지 참 안타까움이 자아내는 이런 장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는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녹화 시간은 2022년 6월 5일 오전 11시 16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녹화 다 하고 업로드하면은 12시 어간으로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점심을 드실 시간인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코인의 가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0.71% 전날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3,720만 원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1.87% 상승 224만 원대, 3위의 테더는 0.04%가 아니죠. 이제 환율 1,250원으로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6위의 카르다노 에이다의 경우는 7위의 XRP와 아주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에이다의 경우는 1.01% 상승 699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7위의 리플 XRP의 경우는 0.83% 상승한 489원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6.2%,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17.7%로 계속해서 높은 시장 지배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 분들은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이제 24시간 보았을 때 24시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거의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롱 포지션이 좀 높지만 그래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 이걸 5분 단위로 바꿨을 때는 조금 더 하락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더리움의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하락을 할 것 같다. 일단 24시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애증의 코인 XRP의 경우는 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거의 비슷한데 5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는 상반되게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물 포지션과 더불어서 블룸버그의 한 분석가가 이런 분석을 하였는데,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 모든 자산을 능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의 인텔리전스 소속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의 경우는 한 인터뷰에서 위험 자산 약세장이 진정되고 가치 평가가 회복이 되면 암호화폐가 다른 모든 자산 클래스를 능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40년간 가장 큰 인플레이션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금과 미국 장기 채권,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금 미국의 증시와 미 증시, 특히 기술주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아진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조금 더 짧게 보았을 때 이런 상관관계가 깨지는 모습들,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흔히 이 디커플링이 지금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스닥이 상승할 때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디커플링이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의 내재 가치는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이 마이크 맥글론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제 과거부터 디지털 금 2.0 버전이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을 지키는 해지 자산, 해지 새로운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죠. 특히나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기관 투자자들, 고액 자산가들의 비트코인 투자금 유입 러쉬는
바로 이 기능을 보면서 새로운 인플레 자산이구나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작이 되게 되었는데요. 현재 위험자산군이 떨어지면서 비트코인도 떨어지면서 이제 금과 높은 상관관계가 보였었던 적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금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안 좋은 상황들, 이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 더 좋지만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1년으로 보았을 때는 금의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상황 속에 이제 일부 아르헨티나나 터키의 국민들의 경우는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금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인식도 생겨나고 있지만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가지는 내재 가치 자체는 훨씬 더 높다,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크인베스트의 한 보고서가 이제 발간이 되었는데 비트코인이 현재 9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죠. 9주 연속 음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참 오명입니다. 근데 내일도 과연 이제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 탄생 최초로 10주 연속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펀더멘탈이 강력하다. 그럼에도 비트코인을 떠나지 않는 맥시멀 리스트들, 암호화폐의 장기 홀더들은 펀더멘탈이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크인베스트가 첫 번째 월간 비트코인 보고서를 발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총 6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비트코인 가격이 5월 첫 번째부터 38,480달러에서 31,835달러로 무려 한 달간 17.2% 하락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니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만연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하락시킨 가장 큰 이유에는 이제 루나 쇼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한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9주 연속 하락 마감을 하였으며 S&P 500과의 상관관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적혀 있지만 최근 일주일간 이제 조금 더 길게 보았을 때 한 2주일간 일주일간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상관관계가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글로벌 경제가 침체 조짐을 보이며 불확실한 거시적 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아시는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좀 푸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죠. 또한 원숭이 두창 문제가 갑자기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확산될 것 같다라는 위험성이 발표가 됨에 따라 또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가니까 원숭이 두창이 나오냐 이것도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좀 안타까운 상황들 목소리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위험자산적인 측면에서 상승하기가 어려운 글로벌 매크로 경제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또한 네 번째로는 암호화폐 시장 역사상 가장 큰 실패인 UST 그리고 루나 붕괴는 전체 시가총액의 3%를 없애며 시장에 경고를 보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 이 루나 사태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아주 사례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게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안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정하려고 하던 미국에게 아주 좋은 명분을 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자체가 딱 이루어지게 된다면 중단기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100%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은 중앙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탈중앙화를 지향하며 나와 있지만 이 중앙 정부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성장에 저해가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가 곧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로 확장이 될 것이며 이 전체 암호화폐적인 규제는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싶었지만 크립토
마켓에 투자를 하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뭐 특히 규제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눈치만 보던 시장의 이제 자본들이 충분히 유입을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규제를 정하는 것이 100% 암호화폐 시장 특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는 대부분 보유자는 수익성이 있으나 단기 보유자들은 평균 35% 손실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온체인 펀더멘탈은 여전히 강력하며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이 45만 BTC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9주 연속 하락이라는 이런 오명이 뒤덮이고 있는데 과연 내일부터는 또 어떻게 시작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환경 운동가들이 소수 기업들이 지지하면 비트코인의 코드가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단 환경 운동가들이 코드를 변경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아무래도 얼마 전 뉴욕주에서 POW에 대한 채굴 금지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채굴 금지를 하는 데에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가장 1순위로 뽑혔기 때문인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이죠. 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환경 운동가들이 비트코인의 에너지 집약적 작업 증명 즉 POW 코드를 POS 지분 증명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캠페인의 성공이 소수의 기업들을 설득하는 데 달려 있다 여기고 있습니다. 2017년 세그윗 업데이트가 기술적 변화가 이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제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합의에 달려 있다는 것인데 이 캠페인을 주도하는 이제 켄 쿡의 경우는 비트코인 거버넌스에는 권력과 통제력이 집중되어 있으며 생각처럼 민주적이지는 않다. 분산 시스템이지만 그 안에 핵심 플레이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연구국의 2021년 10월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상위 50%의 채굴자가 거의 모든 채굴 능력을 통제한다. 상위 10%가 채굴 능력의 90%를 통제하며 상위 0.1%인 55개에서 60개의 채굴자가 채굴 능력의 50% 이상을 통제한다며 실제로 50명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나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리더들이 목소리를 내면 궁극적으로 변화로 이어지는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저에 가장 베이스에는 이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POW보다 POS가 우월하다, 훨씬 좋다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과연 그럴까요? POW에서 무조건 POS로 변환을 하면 정말 좋은 것만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일단은 뭐 좋은 점은 당연히 있죠.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재생 에너지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일단 화석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탄소 문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이 탄소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화석 에너지로 하든 아니면 재생 에너지, 뭐 수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로 하든 이 POW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나 전기 에너지를 금융 에너지로 바꿔서 전 세계 어디든 곳곳에 보낼 수 있다는 이 자체 메커니즘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더욱 올려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잉여 에너지들, 사용하지 않는 잉여 에너지들을 금융 에너지로 바꿔서 전 세계 어디로 보내서 어디로든 보내고 뭐 국경이 없죠. 뭐 1초 만에 뭐 10초 만에 순식간에 보낼 수 있으며 이러한 금융 에너지를 다시 한번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비트코인이 유일무이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창조 산업을 없애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 과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특히 뉴욕주의 POW 채굴 금지에 대해서는 주지사의 서명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를 하는 리든이라는 곳에서 미국 텍사스에서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미국 텍사스의 경우는 이제 방금 전에 언급드린 이 채굴 문제, 이 뉴욕주 같은 경우는 채굴을 금지시켰지만 텍사스의 포트 워스라는 도시에서는 주에서는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을 주가 이렇게 담당해가지고 주도로 해서 채굴을 시작한 유일무이한 국가입니다. 국가가 아니죠. 도시입니다. 이러한 텍사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2021년 5월 중국의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채굴 금지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이주해온 대량의 채굴 업자들을 충분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운동까지 했던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기조를 보였던 국가인데요. 국가가 아니죠. 계속 왜 텍사스를 따로 국가로 떼서 이야기를 할까요? 네, 무튼 내용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리든이 미국 텍사스 주에서 합법적인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밝혔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리든은 7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월가의 유명 투자 은행이죠. 골드만삭스의 경우도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출시를 이미 하였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게 될까요? 이 말인즉슨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또 엄청나게 폭락을 할 것 같지는 않다. 더욱더 올라갈 성장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수요가 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이런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제 러시아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는데 러시아 국영 방산 업체가 스위프트를 대체할 블록체인 시스템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방산 업체 로스텍의 경우는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은행 기관의 접근이 차단된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CELLS를 구축했다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로스텍 전무이사 올렉 예브투셴코의 경우는 CELLS는 스위프트를 완전히 대체하며 안전한 거래를 제공한다면서 러시아 국가 금융 정책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10만 TPS 처리 속도를 갖고 있으며 추후에 데이터 저장 시스템, 앱 생성 플랫폼, 디지털 여권 서비스 등 솔루션이 구현될 예정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위프트를 대체한 블록체인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 CLLS라는 프로그램을 이런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러시아 혼자서 사용을 한다면은 전혀 효율성이 없겠죠. 이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포섭을 하면서 스위프트 대신 이것들을 한번 써봐라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국가들이 얼마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스위프트에 대해서 이제 배제가 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가격의 지지부진한 상황들이 시장 투자자분들의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공포 투자 심리를 조금 더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어제 대비 4포인트 하락한 10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오늘도 익스트림 피어, 어제도 그리고 지난주도 그리고 지난달도 계속해서 포인트가 낮아지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다. 아쉽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크인베스트 보고서가 이야기를 하듯이 9주 연속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을 막고 있지만
그럼에도 펀더멘탈은 강력한 모습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해시레이트가 최고점에 달하면서 비트코인의 경우도 해시레이트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크로적인 경제 상황들이 안 좋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도 현재는 주식시장과 아무리 상관관계가 떨어졌다고 해도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 많은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죠. 이런 경제 상황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앞으로 특히나 이제 6월 달이 시작이 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번 6월 달에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